다음 네 번째 방법. 요게 가장 편리하고 가장 이해하기 힘든 방식이에요. 이거는 그냥 앞에 세 개는 이미 있던 개념을 데이터 프레임이 차용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그냥 클래스 잘하면은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뭐 딕셔너리 타입으로 이해하는 게 익숙하다 하면은 두 번째 방식으로 너는 하면 돼. 그리고 넘파이 그렇게 잘하면은 세 번째 방식으로 그냥 아이롱만 계속 써라 라는 건데, 요거 있죠. 요거 df하고 그냥 록이라고 쓰는 거 있죠. 요거는 되게 이상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머릿속에 없던 방식입니다. 일단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는 지금 로우를 뽑는 것도 있는데 지금 컬럼을 뽑는 것만 한정을 해갖고 제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내가 컬럼을 뽑을 때 일단 df 록의 컨셉이 뭐냐, 그냥 나는 좋은 거 그냥 다 갖다 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용자가 편해 보이는 방식대로 그냥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거 x2라는 컬럼을 뽑고 싶다. 그럼 보통 이제 아이록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려면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 컬럼이고 그 두 번째 컬럼에 대한 인덱스를 계산을 한 다음에 숫자를 넣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되게 이제 특이한 방식으로 인덱싱하는 또 어떤 오브젝트 자체가 구워져 있는데, 여기에서 요게 기본이에요. 요거는 모든 거를 다 뽑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는 모든 행을 다 뽑겠다는 의미고, 여기는 모든 컬럼을 다 뽑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x1만 뽑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전달을 하면 돼요. 근데 x1을 뽑는데 왜 시리즈로 나와? 나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유지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한번 이거 콕셀을 더 치면 된다고 했죠. x1이랑 x3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심지어 여기에서 내가 데이트부터 x3까지를 뽑고 싶다. 어떤 컬럼부터 어떤 컬럼까지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문자열로 이렇게 스트라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트부터 x3까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문자열로 그 스트라이딩을 통해서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뽑히게 돼요. 데이트부터 이렇게 끝까지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다 뽑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내가 데이트부터 끝까지 뽑고 싶은데 간격을 이만큼 떨구면서 뽑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혹은 편하다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거의 다 있다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런 것도 됩니다. 여기에서 나는 이거 1, 3, 5를 뽑고 싶은데 여기에 그럼 뭐 데이터하고 x2하고 x3 이런 거를 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true, false로 우리가 전달을 할 수도 있다고 했죠. true, false, true, false, true. 이런 식으로 뽑아도 true에 해당되는 것들만 뽑히게 돼요. 요거를 응용하면 어떤 컬럼 이름들의 조건을 걸어갖고 true에 해당되는 컬럼의 이름들만 뽑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좋은 게 이렇게 뽑았다고 칩시다. 보통 사람들이 컬럼을 뽑고 싶을 때는 이름으로 뽑는 게 편하거든요. 어떠한 컬럼,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행은 의미하는 게 옵저베이션에 해당되는 넘버라고 했고, 그 다음에 컬럼들은 뭐냐면은 변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로우는 숫자로 되어 있고 컬럼은 이게 이름으로 인덱스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컬럼을 뽑고 싶을 때는 문자열로 들어가는 게 좋은데, 로우를 뽑고 싶으면 숫자로 뽑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0, 2, 4 이런 거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또 로우에 해당되는 거는 숫자로 넣어도 돼요. 심지어 처음부터 두 개를 뽑고 싶다라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애죠. 얘는 넘파이처럼 동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딕셔너리처럼 동작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짬뽕된 형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스트라이드는. 근데 이게 사실은 트릭이 있는데 여기 로우의 이름이 지금 정수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로우의 이름이 아까 뭐 규빈, 뭐 지은, 뭐 이런 것처럼 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뽑을 수가 없겠죠.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덱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정수 형태로 일단 만드는 게 좋고, 일단 여기에 뭐 그런 이름 같은 게 있으면은 리셋을 해서 인덱스를 좀 정리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인덱스 컬럼을 따로 만들어 갖고 그냥 저장을 해 놓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다루기가. 아무튼 인덱스에 대한 내용은 이제 뒤에 설명을 할 거고, 요것들을 이제 한 번씩 다 설명을 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그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인덱싱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을 선택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 행 같은 경우는 외우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얘는 그냥 DF라고 하게 되면은 딕셔너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죠. 근데 이게 당연히 그럼 내가 첫 번째 로우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전달을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될 리가 없죠. 이게 되려면은 여기 컬럼 이름 중에 키가 0 이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에러가 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처음부터 처음 3개의 로우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스트라이딩으로 전달을 하잖아요. 요거는 돼요. 이거는 왜 되냐? 그냥 사람들이 이런 거를 쓰고 싶어 하니까 만들어 준 겁니다. 딕셔너리 타입인데 이렇게 숫자로 전달을 하면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예외 사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처음에 이제 df하고 땡땡 2 하면은 요거 자체는 딕셔너리인데 이렇게 하면 예외적으로 우리가 로우에 대한 인덱싱을 걸면서 뽑을 수가 있다. 그럼 얘가 된다면은 뭐도 되겠어요? 이 밑에 있는 것도 되겠죠? 당연히 요것도 되겠죠? 그렇죠? 스트라이딩 처음부터 끝까지 뽑는데 스텝 사이즈를 2로해서 뽑아라 라는 것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잖아요.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 프레임 만들면은 여기 있는 로우가 어때요? 뭐 12월 30일 이렇게 날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12월 30일부터 여기까지를 뽑고 싶어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냥 1, 2, 3, 0 땡땡 1, 01, 01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그대로 뽑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에서 0, 2 이렇게 되어 있는 문법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0 대신에 문자열이 들어가고 여기 2 대신에 요게 들어가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좀 그 특이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방식입니다. 얘가 된다면은 또 뭐도 가능해요. 당연히 이러한 방식도 가능하겠죠. 12월 31일부터 해서 끝까지 뽑을 건데 2칸씩 점프를 하면서 뽑아줘 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여기에서 이 로우에 요렇게 지금 로우가 몇 개 있죠? 하나, 5개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첫 번째 로우만 뽑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로우들이랑 똑같은 길이를 갖고 있는 트루포스열을 만들어 갖고 전달을 하면은 똑같은 아니 그 트루에 해당되는 애들만 뽑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데이트에서 내가 이제 특정 문자가 이제 포함된 애들만 찾고 싶어요. 그러면 데이트 이렇게 하면은 이 컬럼이 그냥 뽑힌다고 했죠. 그 다음에 데이트 이거는 그 지겹도록 본 컴프레hen션이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던 원소들이 순서대로 꺼내지면 이제 리스트화 되죠. 근데 내가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 2개가 true가 되고 나머지는 false로 되겠죠. 이렇게 하면 true false열이 만들어졌는데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은 10이라는 숫자가 포함된 애들이 뽑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인덱싱도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요 내용이고, true, false가 이제 포함된다면 예를 들어갖고 제가 이제 x1을 뽑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70 이상인 애들만 뽑고 싶습니다. 어떤 애는 true고 어떤 애는 false예요.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 전달을 해도
된다라는 거겠죠.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예외사항이 되게 많아요. 예외사항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게 좀 다루기 까다롭습니다. 두 번째, 나는 아이록을 이용하겠다. 그냥 이거 이제 너무 이제 싫다, 머리 아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요거를 이용해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항상 요게 이제 디폴트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땡땡 대신에 어떤 숫자 같은 거를 넣거나 숫자들의 리스트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컬럼 뽑는 거는 아까 다 해봤으니까 여기서 로우로 뽑고 싶으면, 첫 번째 로우로 뽑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나는 이거 2차원 형식으로, 시리즈가 아니고 2차원 형식으로 유지를 하고 싶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뽑으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 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서 요렇게 하면 첫 번째 로우가 뽑힌다고 했죠.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 형식이 유지되면서 첫 번째 로우가 뽑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하고 여기 뒤에 제가 컬럼은 다 뽑을 거니까 컴마하고 이렇게 다운표를 둬서 생략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없애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는 왜 되냐? 요거는 이제 기원을 찾아가면은 넘파에서 원래 이게 돼요. 넘파에서는 이게 왜 됐냐? 이게 요런 겁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1, 2, 3, 1, 2, 3 이렇게 해서 중첩된 리스트를 만들어요. 자, 이렇게 중첩된 리스트를 만들면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1, 2, 3이 뽑히게 되겠죠. 둘 다 1, 2, 3이니까 3, 4, 5로 합시다. 이렇게 0 하면은 당연히 이거 중첩된 리스트에 첫 번째 원소가 나오니까 1, 2, 3이라는 애가 뽑히죠. 얘를 만약에 내가 넘파이 리스트로 만들면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첫 번째 행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넘파이를 2D 어레이로 그냥 처음부터 생각을 하는 거고, 넘파이 자체가 중첩된 리스트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컴마를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야 라는 걸 이해하면은 여기서 첫 번째 로우로 뽑을 때 요게 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래, 이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뀌어서 PD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뀌어도 어때요? 이게 돼야 되겠죠. 이러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i로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로우가 이제 뽑히는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하고 그냥 똑같은 애다라고 이해를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략을 해서 쓰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안 써요.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렇게 쓰니까. 그래갖고 저는 그냥 명확하게 쓰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 요 방식이랑 요 방식이랑 그냥 아예 똑같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했는데 진짜 그냥 똑같아요. 얘가 되면은 원래는 저는 이제 이렇게 명시적으로 쓰는 게 좋은데 이 뒤에 있는 거를 내가 생략하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이게 뽑히지만 내가 이거 뒤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쓰면은 똑같은 애가 나옵니다. 요것도 사실은 생략되기 전이 버전이 이거니까 모든 컬럼을 뽑고 로우에 해당되는 거는 0, 1에 해당되는 인덱스만 뽑아라 라는 뜻이 돼서 해석하기가 쉽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거를 이제 생략하지 않고 제가 이제 쭉 풀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들도 한 번씩 이제 눌러보면서 이렇게 뽑히는구나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방법. 마지막 이제 록을 이용해서 로우를 뽑는 방법. 이것도 그냥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로우 이름이 정수로 정리가 되어 있을 때는 행을 뽑을 때 있어서는 i록이랑 록이랑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는 이제 사실은 얘 생략 버전이니까
컬럼을 다 뽑고 첫 번째 로우만 뽑으라 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위에서 안 한 건데, 여기에 원래는 이제 요게 기본 형태라 그랬죠. 근데 내가 1, 2, 3령에 해당되는 로우로 뽑고 싶어요. 그럼 원래 여기에 숫자를 적었는데 지금 숫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적게 되면은 이거에 해당되는 애가 뽑히고, 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뽑고 싶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꺽쇠를 한 번 더 주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주면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얘는 이제 뭐가 생략된 형태냐면 이렇게 뒤에 컴마가 생략된 형태인데, 그럼 이제 처음부터 두 개의 로우를 뽑으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디테일한 차이가 있기는 한데, 요거 보이시나요? 아이록이랑 록의 차이? 그러니까 아이록 같은 경우는 끝점이 포함이 안 돼요. 이렇게 뽑을 때. 록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숫자들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숫자들이 이제 키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끝점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사실 컬럼 이름할 때도 X1에서부터 X3까지 인덱스를 이렇게 컬럼대로 뽑아라라고 할 때도 X3가 포함되잖아. 그쵸? 요것도 이제 끝점이 포함되는 거죠. 되게 디테일한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거의 비슷하게 동작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쉽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 요것도 이제 별로 어렵지 않죠. 요거인 거의 생략 버전인 걸 알면은 그냥 전체에서 요러한 키와 요러한 키에 해당되는 애를 뽑아라 라는 뜻이 될 테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했던 거하고 이제 똑같은 코드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트루 펄스로 되어 있던 어떠한 리스트들이고, 그게 이제 여기 요거는 일단 요거의 생략 버전인 걸 알면은 또 모든 컬럼을 뽑고, 그 다음에 여기는 트루 폴스가 포함된 어떠한 리스트들이 만들어질 텐데, 요거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트루에 해당되는 로우만 뽑으라는 뜻이겠구나 라고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요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요렇게 하게 되면 X1이 뽑히죠. 그 다음에 70보다 큰 거를 뽑으면 트루폴스가 포함돼 뭐가 나와요? 판다스 시리즈가 나오죠. 이 판다스 시리즈를 물론 이제 그대로 요렇게 필터를 하는 게 더 쉬운데, 요렇게 그냥 정석대로 해도 되고, 여기 뒤에 있는 거를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지금 위에 있는 코드죠. 여기서 또 약간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될까? 얘는 안 돼요. 요거는 되고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여기에서 아이록에 해당되는 거는 트루 폴스가 포함된 리스트가 들어가면 동작을 하는데, 이렇게 트루 폴스가 포함된 시리즈가 들어가면 동작하지 않아요. 리스트가 들어가면 된다고? 그렇다면 이렇게 리스트로 바꿔주면 어떨까? 이러면 됩니다. 더럽죠. 이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 나름대로 이거를 관통하는, 전체적으로 관통해서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원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외 사항들에 대한 것들도 한 번씩은 눌러봐야 돼요. 요러면 안 되고 요러면 되는구나. 이거 되게 이상하네. 더럽게 만들었네. 이런 거를 좀 파악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본인만의 뽑는 스타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 헷갈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막 남들이 코드 이렇게 짜면 막 그렇게 또 뽑고, 저렇게 짜면 저렇게 뽑고, 그게 막 짬뽕 되다 보면은 이게 뭐가 뽑힐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되게 당황하거든요. 특히 시험 볼 때. 그러면 이제 GPT가 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인 코드를 위해서 만들었던 걸 계속 바꿔야 되고 말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일 뿐인데, 내가 생각할 때 요렇게 하면은 덜 헷갈린다라는 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책에 없고 그냥 제 스타일일 뿐이에요. 가장 안전한 거, 제일 안전한 건 이겁니다.
에러가 나지 않는 코드는 록을 써요. 무조건 df하고 점 찍고 록까지 여기까지 무조건 만들어 놔요.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내가 여기에서 뭐 컬럼 뭐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x1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처음 두 개를 뽑고 싶다, 세 개를 뽑고 싶다 하면 이렇게 써요. 이게 제일 안전합니다. 에러가 덜 나고. 그리고 여기서 이거 대신에 트루퍼스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트루퍼스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코드를 원형에서 시작을 하면은 안 헷갈리고 에러가 안 납니다. 괜히 막 이런 거 막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요거를 써놓고 시작을 하세요.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면은 그 코드가 불필요하게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특정한 상황을 가정해갖고 이 상황에서는 요 코드를 쓰지 않고 좀 더 빠른 방식으로 뽑는 게 좋다라는 거를 제가 오래 생각해갖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정답은 아닌데 일단 하나의 컬럼을 뽑을 때 굳이 막 이렇게 원형을 만들어가면서 할 필요 없죠. 왜냐면 그냥 우리 너무 쉬운 방법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뽑거나 아니면 이게 막혔다. 그러면 요런 방식으로 키를 이용해서 그냥 하나의 컬럼을 이제 뽑아버리면 돼요. 이렇게 뽑히는 게 보기 싫다라고 하면은 떡셀 한 번씩 더 씌워낸다고 했죠. 이건 취향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컬럼을 뽑을 때 저 같으면 이렇게 하고 이거를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요게 두 번째로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점을 찍고 접근을 하는 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게 왜 좋냐면은 사실 여기에 내가 데이트라고 뭔가 이제 들어가 있는 컬럼이 있었던 거는 같아요. 컬럼들이 되게 많을 때. 근데 내가 D로 시작하는 거는 뭐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라고 하면 이제 D를 누르고 그냥 어차피 오브젝트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탭을 눌러보면은 컬럼 이름들이 쭉 나오겠죠. 여기서 그냥 고르면 돼요. X 탭을 누르면 이렇게 변수 이름들이 딱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편하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두 번째, 이 로우를 그니까 처음 몇 개의 로우를 뽑거나 아니면 뭐 이후 끝에 두 개의 로우를 뽑거나 이 행을 뽑고 싶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처음 세 개 뽑고 그렇죠? 아니면 마지막 두 개 뽑고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편리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외우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식도 있고 시계열일 경우에는 아까 이제 소개했었죠.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1월 2일 전까지의 데이터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원리는 이제 똑같지만 마치 이제 시간으로 인덱싱이 되면서 이렇게 뽑히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도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요거 조건에 맞는 로우를 뽑을 때 좋은 코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X1이라는 게 있었죠. X1이 60보다 작은 애들을 내가 체크를 하고 싶어요. 그럼 트루 펄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요런 애들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밖에 씌워가지고 그대로 뽑으면 됩니다. 이거 앞에 다 소개를 했던 건데 그 여러 개 중에서 제가 어떤 상황에 그냥 이 코드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쉽습니다라는 거를 그냥 외우는 거예요. 저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 물론 이것도 가능하죠.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이게 트루펄스가 나와. 그러면은 여기에 록이라고 치고 이 원형을 만들어 놓고 그쵸? 근데 나는 이제 모든 로우를 뽑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조건에 맞는 로우만 뽑고 싶은데 라고 하면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이제 쉽고 편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괜히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까 이제 에러가 난다고 했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메탈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그 데이터 프레임을 다룰 때 아마 아이로그로 먼저 만들어 놓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 방법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방법들을 다 알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메시지가 나올 때 막히게 됩니다. 이게 좋기는 한데요. 이게 요거 있죠? 요게 좋기는 한데 이거는 X1이 60보다 작은지 큰지를 모든 원소에 대해서 얘가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걸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트루 펄스에 대한 거를 이러한 방식으로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될 때도 있었죠. 이렇게
그쵸? 10이라는 문자열이 어떤 거에 컬럼에 이제 포함됐는지를 보고 싶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df 데이트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10이라는 문자열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냐라는 연산은 여기에서 브로드캐스팅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벡터 형태로 쭉 나오지 않잖아. 그러면 이거를 각각 풀어갖고 이렇게 리스트 컴프레hen션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넣을 때 그냥 이때는 할 수 없이 정석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원형을 만들고 이 원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안전하게 넣어주면 됩니다. 하나의 로우를 뽑으려고 할 때, 이런 상황이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로우를 뽑으려고 하면은 언뜻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지만 이건 안 되고, 여기에서 이게 가장 좋거나, 그러니까 첫 번째 로우를 뽑을 때,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뽑거나. 근데 이제 요거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타임 시리즈처럼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는 뽑을 수가 없겠죠. 이 원형에서 첫 번째 로우를 뽑고 싶으면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전달을 할 수는 없고 여기 있는 키를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에러가 나고 이렇게 뽑아야 된다. 이런 이제 디테일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써요. 저는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살짝 트릭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x1이라는 애 있죠. x1이라는 애에서 이 x1이라는 컬럼에서 요거를 뽑고 싶어요. 세 번째 2에 해당되는 애. 그럼 이제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이 형태에서 내가 컬럼은 x2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건 2잖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제일 안전한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여기에서 x2로 뽑아요. 이러면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얘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시리즈니까 PS 판다스 시리즈 이렇게 하면 이제 PS는 이렇게 되죠. 근데 PS는 이제 넘파이 어레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은 첫 번째 원소는 55가 뽑히고 세 번째 원소는 90이 뽑히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똑같은 코드인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냥 이거 자체에서 이렇게 해도 똑같은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로우를 뽑고 싶을 때, 그러니까 로우 하나를 고정하고 이 로우에서 내가 그러니까 x2라는 로우에서 1부터 3까지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서 x2로 뽑은 다음에 여기에서 처음 3개 이런 식으로 뽑아도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컬럼을 하나 선택을 하면 시리즈가 튀어나오잖아요. 시리즈가 튀어나오는 걸 보통 내가 꼴보기 싫다고 꺽쇠를 하나 더 써가면서 이거를 막 프레임 형식으로 억지로 바꿨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시리즈 자체는 그때부터는 숫자로 인덱싱하면 원소들이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일단 시리즈로 받아놓고 거기에서 원소로 다시 인덱싱하는 이 테크닉도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럼 뭐 이제 정석대로 뽑는 거죠. 로그를 써가지고 이렇게 뽑으면 돼요. 이거 외의 상황에서는 그냥 이 방식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 결론은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제가 소개했던 5개 정도의 상황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정석대로 뽑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내가 가능한 거는 알고 있는데 안 쓰는 코드, 쓰기 싫어하는 코드. 여기에서 제가 첫 번째 로우를 뽑고 싶어요. 이게 안 된다 그랬죠? 그쵸? 근데 스트라이딩은 되죠? 근데 스트라이딩은 끝점이 포함 안 되잖아. 그거를 알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첫 번째 로우만 뽑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짜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되면은 마치 이거는 그냥 당연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이제 헷갈리니까 제가 알고는 있는데 안 쓰는 코드.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데 안 쓰는 코드는 이제 요런 거. 이거를 리스트로 만들면은 뽑히는데 아까 이제 본 것처럼 리스트가 아니고 그냥 하게 되면은 그냥 판다스 시리즈를 불 리스트로 넣게 되면 이게 안 뽑힙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어떤 트루 폴스로 된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 인덱스를 전달해 갖고 뭐를 뽑고 싶을 때는 i록을 절대 저는 쓰지 않아요. 그냥 괜히 이상하게 에러 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잘 안 씁니다.
음. 그래서 알아두면 좋은 규칙, 일단 얘하고 얘는 똑같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것도 똑같다. 그 다음에 그냥 판다스 시리즈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약에 결과를 얻고 싶으면은 꺽쇠를 두 번, 그러니까 한 번 더 씌우면 된다. 요게 이제 공통의 규칙이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만든 요 테이블은 요거 있죠. 요거는 그냥 그 제가 이 되는 문법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세모라고 친 거는 얘가 정수 인덱스일 때는 인트를 넣으면 동작을 하는데 정수 인덱스가 아니면은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세모라고 한 거고 그래서 요거일 때만 다 세모고 나머지는 이제 다 OX 중에 하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헷갈렸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다스 시리즈로 넣는 거는 요거 그러니까 df.log로 받는 거는 이게 가능했는데 여기서는 안 됐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그냥 다 조사해서 하나하나씩 그냥 채워 넣은 거예요. 이걸 외워야 되냐? 라는 거보다는 그냥 스틸리문은 무조건 요거를 써요. 무조건 스틸리문 요거를 쓰고 특정 상황에서 그러니까 df.log이라고 받는 것보다 편한 상황들이 몇 개가 있네라는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를 해나가면 좋습니다. 제가 정리한 거는 5개의 상황이었고 여러분들은 뭐 하다가 이제 좀 더 편한 상황들을 더 정리하거나 아니면 덜 정리할 수도 있겠죠. 나는 모든 상황을 그냥 df.log로 받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있죠. 뭐 인트에서 인트 로우를 뽑고 싶다. 숫자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인덱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나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쓰겠는데 이걸 모르겠다. 하면 df.log 하고 그냥 쓰면 돼요. 정석대로. 그래서 요거는 이러한 상황들에서 나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다라는 거를 그냥 요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건 로우를 뽑을 때 여기 뒤에는 컬럼을 뽑을 때 그런 것들을 요약을 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당연히 이 표가 문제에 나오진 않겠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